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4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바는크의 박기태 단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평범한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으로서 일해야 되고 한 수십 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게 쉽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또래 세계인들한테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외교관과 대사가 아니더라도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로 최초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초대합니다. 자, 그전 여러분들 한번 동기분들 보실까요? 자, 이번에 사기 여러분들은 총 이렇게 101명의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 외국인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1번이 외국인이죠 아마. 그리고 린 이찬, 그리고 강정혜, 강지목, 강요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101번째 헌나은까지. 자, 여러분 함께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 다른 분들도 이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각자 이름 확인했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 한국을 대표하게 될 동기 여러분도 봐주십시오. 봤나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또 외교부에 외교관이 있는데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지? 자, 기존의 외교관이 과거에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나라의 외교부를 이제 파견해서 외교 활동하듯이 지금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근데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관이 없어요. 근데 바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이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최초로 외교관을 이제 임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인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가장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세계적이죠. 왜일까요? 바로 외교관이라는 부분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했던 제도를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 외교 역량이 과거에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했고 많은 나라에 활동했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앞질 수가 없죠. 근데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외교관은 대한민국 최초예요. 최초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앞으로 새로운 길이겠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외교를 따라하듯이 언젠가는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따라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바로 롤 모델 되겠죠. 저는 그래서 최초라는 말 속에는 가장 먼저 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생각이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 건 다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게 되고 남들이 우리 길을 따라온 거기 때문에 능동적이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외교 업무가 중요해지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세계 최초인과 동시에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바로 세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앞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디지털 메타버스 말고 외교 업무 시대, 외교관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 나라의 대사관과 총사관을 이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외교 업무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한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되거든요. 자, 79억 되는 인구에 대한민국이 각 나라에 대사관 총사관을 설치한 게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보시면 167곳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수치는 약 2,000명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그리고 약 200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167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 숫자는 2,000명대예요. 정말 적은 숫자죠. 비슷하게 다른 나라 보시면 중국은 외교관이 한 7,000명이 되고 한 일본은 5,000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는 왜 외교관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세계 인구가 거의 79억, 그러니까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미국 인구가 3억 정도 되죠. 자,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 미국이 3억, 인도네시아가 2억, 파키스탄 2억인데요. 자, 메타버스 영역이 뭐죠?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입자가 2, 3억 대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와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인구와 맞먹는 이 3억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특히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10대들이 많아요. 전 세계인들 중에서 이 10대들이 많은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있는데, 거기는 외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그토록 많은 외교관을 파견하고 대사관 총영상을 세우듯이 미국 인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즉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외교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외교 업무를 수행해야 될 정식 공무원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메타버스 가보시면은 메타버스에서 현실적인 친구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관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총영사관과 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외교하는 것처럼, 미국 인구와 동일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만큼 누군가가 거기서 건물을 짓고 또 외국인들 초대해서 한국을 알릴 필요가 있겠죠. 바로 방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안에서 최초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외교 업무가 필요할까요? 자,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죠. 자,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외교 권리를 뺏겼을 때 기억하시죠? 자, 1905년 11월 17일이에요. 바로 덕수궁 중명전에서 우리나라 외교 업무가 박탈당한, 강제로 빼앗겼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장소가 바로 덕수궁 중명전입니다. 이때 체결한 조약, 바로 을사늑약이죠. 자, 이때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알려졌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 을사늑약 내용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문을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lưu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의 현저한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 100년 전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드러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대선배님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지금 21세기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선배님이 바로 우리의 의병이자 해외 특사이자 호발버트자 김교신이에요. 자, 여러분 위대한 선배님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21세기에 생긴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의 선배님이 되셨을까? 한번 볼까요? 실제 얼굴입니다. 1907년 의병이고요. 1907년 해외 특사이고요. 그리고 교육가 김교신이고, 그리고 외국인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번 사기에도 외국인이 있듯이 100년 전에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도 외국인이었어요. 바로 호모알버트 박사죠. 자, 이런 분이 어떤 활동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의병입니다. 자, 1907년이니까 을사늑약 1905년 이후죠. 자, 을사늑약 때 어떤 거였죠? 우리의 목소리가 일본에 의해서만 전 세계에 홍보되었어요. 아무도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으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일본을 거쳐서 홍보됐으니까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전파됐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다. 한국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전 세계에 일본이 홍보했던 내용을 세계인들이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일본의 입장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느꼈겠죠. 자, 그때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 홍보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10대 젊은 의병이 뭐예요, 여러분?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어선 군대죠, 의병. 자, 정규 군대가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가 외교관 아니잖아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 또한 자발적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그때 한 맥킨지가 말했습니다. 의병들한테.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했습니다. 의병들이 이기기 힘드는 것을 알아요.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당한 목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속에 있는 이 주인공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력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죠? 뻔히 싸우면 100% 죽겠죠? 이런 말 한 순간에 그 맥킨지라는 기자는, 원래 기자라는 게 논리와 뭐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의병대 당당한 용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런 말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자,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100년 전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역사의 무대에서 그 무대 위에 올라온 외국인들한테 이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정규 군대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병들 때문에 그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소식을 접했던 외신 기자가 자기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영롱한 눈초리가 가졌고 자신만만한 미소였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의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혹시 오늘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눈빛 속에서 영롱한 눈초리가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볼 수 있는지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년 전에 의병의 사진을 보면서 의병 얘기를 통해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우듯이 오늘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100년 후에 대한민국 후손들한테 지금 메타버스 사기에서 그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무엇인지 느꼈다. 저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롱한 눈초리를 보았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증거를 남길 수 있겠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활동이 비록 시대와 상황은 좋아졌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보다 더 정신이 더 고고하지 않지 않을까? 나의 지금 활동이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의지를, 용기를 보일 수 있다? 나는 지금 누군가한테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영롱한 눈초리를 볼 수 있을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외교관이라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학자라는, 국제연구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 타이틀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자신만만한 미술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의 활동 때문에 저 맥킨지는 훗날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 강복 이후에 훈장 받게 돼요.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의병들의 활동이 어떤 무엇인가가 변화를 주었겠죠? 그래서 저 외국인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됩니다. 자, 우리 활동으로 전 세계인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가 79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바로 알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는 외국인들한테 한 명한테는 그들이 이 맥킨지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롱한 눈빛을 알게 되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알게 되고 애국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미션에 대해서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의병 두 번째는 핵의 특사입니다. 동시대 1907년이죠. 을사대학 이후라서 고종 황제가 바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부당함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기구에서 고발하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의병이 민간 차원이라고 그러면 헤그 특사는 정규 공무원이죠. 왜냐면 황제가 임명한 특사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갔더니 문전박대 당합니다. 국제회의장에 입장도 못해요. 자, 하지만 이들은 결코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신기자들 앞에서 이들은 연설합니다. 자,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아시아 평화에 끔찍한 해가 된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일본의 침략은 부당하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자, 이들의 목소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의병들처럼 동일하게 네덜란드의 언론사에 이렇게 일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일면에 등장했던 이 이상설 이전 그 헤그 특사들의 모습 보면은 오늘날 방탄소년단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 맥킨지에 찍힌 의병들 사진처럼 이 네덜란드 언론사에 찍힌 이 헤그 특사의 사진 또한 이렇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고 지금 우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폼 보세요. 자세 보세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신문 일면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 신문 일면에 나왔던 어떤 한국인보다 더 당당하게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바로 신문에 나온 모습인데요. 이들이 언론에 실은 거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활동이 이렇게 외신기자 일면에 소개되었습니다. 아까 그 의병이 맥킨지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듯이 이렇게 헤그특사 활동은 유럽의 언론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헤그특사 활동과 의병의 활동을 담아서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그리고 헤이트사도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우리 역사 속의 그 시대의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제대로 알린 한류스타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2022년도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타임즈.
세계적인 위인들하고 뭐 독보적인 인물만 등장하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우리의 BTS 방탄소년단이 등장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방탄소년단 포즈 속에서 모습 속에서 100년 전 그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의 일면에 실린 우리 헤이크특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헤이크특사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활동했으면 바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타임즈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헤이크특사라 그러면 충분히 방탄소년단 이상으로 등장했겠죠. 저는 그래서 바로 1907년 만국평화일보 1면에 등장한 우리 헤이크특사와 2022년 타임즈에 등장한 방탄소년단처럼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크특사도 우리 역사 속 헐리스타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즈에 헤이크특사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100년 전에 우리 헤이크특사의 포즈가 지금 21세기 방탄소년단처럼 동일하게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 타임지에 실린 헤이크특사 또한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를 빛낸 할리스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롤링스톤지죠. 롤링스톤지는 음악 분야의 최고 잡지인데 2022년 6월달 롤링스톤지에 우리 그 블랙핑크 할리스타가 표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1907년 맥킨지라는 외신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던 우리 의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활동했으면 블랙핑크 못지않게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우리 역사 속의 헬리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롤링스톤지에 이렇게 의병의 모습을 나왔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 침략하는 일제강점기고 태어나 보니까 지금 21세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시대를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고 자기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자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의병 헤이크특사의 뒤를 이을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롤링스톤에 실린 의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영롱한 눈빛을 봐보시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봐주시고 그리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느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 메타버스 외교가 선배죠. 이분은 바로 외국인이세요. 이분은 1886년도에 우리나라에 영어 교사로 왔습니다. 영어 교사로 왔는데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웠고 한글을 배웠어요. 자,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했고 문화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잘못 소개하니까 본인이 직접 외국인들한테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래서 한국인도 하기 힘든 바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한국을 소개한 논문을 발표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고요.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또한 헤이그 특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나라 목소리를 전파했고요.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활동도 했고 또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본의 로비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자 그런 걸로 시정하는 활동도 했어요. 지금 우리의 방크 활동과 비슷하죠. 자, 해외학자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하자 난쟁이가 마치 한국인을 미개하고 지능 아닌 것처럼 열등하는 게 편한 거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웠습니다. 항의사를 보냈고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또 한국을 은둔나라라고 비하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를 만들어봤는데요. 1886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어 교사를 오자마자 좀 있다가 오늘날 뉴욕 타임즈죠.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가 얼마나 우수한지 외국인인데 한국어에 대해서 발표해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만들고요. 독립신문을 영어로 만들어서 세계 홍보하고요. 아르량을 최초로 홍보한 사람은 또 이분이에요. 또 미국 월간지에 일본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왜곡해서 홍보하니까 미국 월간지라는 곳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개했어요. 훈민정음, 거북선, 군소갈자. 이렇게 한국인들도 저 당시에 영어로 세계 홍보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니까 한국 역사를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직접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해외 월간지에 소개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가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 원설로도 우수하다고 이렇게 해외 홍보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고칠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역사학자가 한국을 미개하다고 역사가 없다고 막 이렇게 막 소개했을 때 적극적으로 고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을사늑에 무효히 모수했고요. 만국 평화예보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고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양에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게 웨스터비스 사원에서 묻히는 건데, 이분은 그런 서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웨스터비스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려 한다라고 고백을 했고 유언을 했고 결국 한국 땅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청년기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친 우리 이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애가 이제 따를 수 있는 메타버스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음영과 핵특사에 이어서 호마르포트 또한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의 선배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자,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지리교사였던 김교신입니다. 이분 또한 일제강점기 때 지리 분야에서 교사였어요. 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는 게 숙명이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합리화했습니다. 자, 그들이 만든 논리 볼까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운명이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은 운명이며 숙명이며 조선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국인들한테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숙명이라고 이렇게 전파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분의 전문가인 지리 분야의 전문가인 지리 교사로서 이런 잘못된 내용이 한국인과 전 세계인이랑 전파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교신입니다. 자, 이분은 1901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도까지 활동했는데요. 바로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반도국가라니까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 했습니다. 학생들아, 우리가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고? 하지만 동시대에 하지만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건 거짓말이야. 예를 볼까? 자, 로마, 그리스 또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한 한국처럼 반도국가야. 하지만 로마 문명을 창조했고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어.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의 꿈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한 세계 역사를 큰 획은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듯이 우리 한국인들도 반도국가지만 바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식민지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타파해서 반도니까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세계 지도를 뒤져보라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반도는 동북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의 심장에 있다고, 물러나 20년 더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세계 최고 위치라고, 바로 한반도가 세계 최고 위치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김교신 지리교사의 제자가 바로 194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김교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용기를 받고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에 바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바로 손기정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디지털 메타버스로서 바로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한테 한국인들로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에서 지금도 구글 사이트에 상호를 검색하면은요, 서해 동해 남해가 작게 표기되고 한국은 되게 영토상 작게 조성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담은 지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도의 남해, 서해도의 남해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지도는 한국에 작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모습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세계를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구에 사는 지도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극동의 끝에 있죠. 그래서 유럽의 중심이 아니라 끝에 있고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방크에서는 이 세계지도를 뒤집어서 그 옛날 김교 선생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동북아의 관문으로, 그리고 세계 문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말하면서 바로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만든 지도를 만들었고, 이 내용을 바로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21세기 외교관이니까요.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낸 바로 김교 선생님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 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선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메타버스 사기가 21세기에 펑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100년 전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지금 우리한테 애국심을 가르쳐준 의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 특사가 있었고 호모 알버트라는 외국인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분야, 지리교사 분야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김교신님이라는 교사였습니다. 자, 그럼 그로부터 1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강복이 되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주권을 뺏긴 게 아니라 지금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10대 안에 들죠.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들은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2017년도에 뉴욕 타임즈에서 북한의 위치를 표결하고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설문했습니다. 이 세 수도가 북한의 위치를 표기한 거죠. 당시 북한은 전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그 핵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하진 나라였어요. 유명한 나라에도 불구하고도 북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미국인은 알고 있을까요? 어떤 미국인은 일본이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미국인은 중국이, 어떤 미국인은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미국인은 호주에, 어떤 미국인은 인도에 단지 37%만 정답이라고 맞췄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듯이 그럼 한국이 요즘에 한류 때문에 유명한다 할지라도 한국은 제대로 모릅니다. 한류가 유명한 것 뿐이에요. 자, 2022년 작년이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섭바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그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 한반도예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멕시코. 다들 장학생으로서 한국 그 나라에서 현지를 대표하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인재들인데 한국에 와서 장학금방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자, 이들이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 이렇게 세계인들 한국 하면 잘 모릅니다. 한류가 유명하지 한국이 유명하진 않아요. 자, BTS 바로 세계인들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이죠. 한국인이죠. 여기 보시면 1위가 K-pop 가수, 한국 음식, 3위가 현대문화, 4위가 삼성 LG, 5위가 IT, 6위 드라마. 세계인들이 한국하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안에는 바로 한국의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럼 한류 팬이 지금 1억 7천만 명이거든요. 우리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알고 싶어 하는 게 미용, 드라마, 패션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직 없어요. 자, 이렇게 외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한류만 있지.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는 K-pop 드라마 스타들만 있지 우리 역사가 없고 한국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역사가 전 세계인들한테 이제 어떻게 소개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전민적으로 한국 역사까지도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점점 알고 싶어 하겠죠, 한국에 대해서. 근데 이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F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백두산 선지를 보시면 원래는 반반이거든요. 중국이 반, 북한이 반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100% 중국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크 회원들이 편지를 보내서 항의를 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애플에서 한국을 물어보니까 한국은 21세기 현재에도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길래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이 내용도 편지를 보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7 프랑스 박물관인데요. 이 한국관에 대한 내용에서 동해는 일본이라는 표기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중국 이름 되어 있고 국경선이 없잖아요.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방크 회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이 시정하겠다 연락이 왔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온 편지입니다. 2024년 8월 달인데요. 주재원으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 엄마입니다. 8월 달부터 한국이 타문화 수업으로 선정이 되었대요. 아마 BTS나 블랙핑크 때문에 한국이 인기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국에 대한 걸 읽기가 숙제인데요. 미국 엄마들이 한국처럼 추천한 책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오랜 기간 지배받았다. 그리고 동해가 일본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에서 관심 있어 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한국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이 없다고 저한테 도움을 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옛날에 한류가 없었을 때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몰랐는데, 이제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해요. 그때 알고 싶어 했던 자료가 100년 전에 전 세계에 퍼졌던 잘못된 뉴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속국의 역사고, 한국은 운전 나라고, 바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산 끼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 일본의 지배하는 게 다잖아. 어떻게 한 나라 5천 역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 역사라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유구한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 역사를 검색해서 보여주니까 충격받았어요.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고 교과가 적혀 있는 거예요. 황당한 내용이죠.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 바로 100년 전부터 퍼진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외 교과서에 실리는 우리나라 소개서인데요. 주어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를 소개하는 역사책에 주어가 그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교과서에서 중국 소개하는 내용과 일본 소개 내용은 주어가 차이나 재팬인데, 한국 소개만 주어가 코리아가 아니라 차이나 재팬이에요. 첫 줄부터 중국 한국사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다음에 드림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 당 나라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of China. 당 나라 때 한국은 원스 어게인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우리나라 클로니는 일제강점기 때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당 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이 말은 뭐예요? 그 위도 식민지 얘기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식민지 전하다가 1910년도에 일본이 합병했대요. 비년 전에 일본의 한국 식민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퍼뜨렸던 한국은 과거서부터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다는 논리가 21세기의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다 중국 거라고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과서, 유럽의 교과서 전부 다 이렇게 엉망이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교과서 3세기 때 한반도 이북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과서를 본 외국인들이 훗날 공무원이 되었죠. 캐나다 정부기관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에 정복당했고, 그 중국에 정복당한 내용을 1910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교과서의 내용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퍼지게 된 거죠. 그 교과서를 배웠으니까 그 내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캐나다 정부기관 사이트를 방크 회원과 우리 이제 캐나다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6개월 동안 건의해서, 지금은 이 내용이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찬란한 문화를 보유한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방크 선배들이,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 아닐까요?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전 세계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독립운동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품고 전 세계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바로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오고 오는 세대들한테 바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사기입니다. 자, 호주에서 유학적 학생입니다. 시험 문제에 등장했대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정답을 동일하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호주 교과서예요. 담임한테 동일하 말하니까 이런 말 했대요, 담임 선생님께서.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자, 이 교과서 내용입니다. 바다 이름을 일본어라 해놓고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 숙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1920년대에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에, 바로 국제수로기구라는 국제기구에서 바다 이름 처음 정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외교관이 없었고,
바로 외교관이 없었어요. 그때 일본이 국제기구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 이름을 일방적으로 일본해라고 해버린 거죠. 이 내용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바로 나라를 뺏기니까 바다까지도 뺏긴 거죠. 이것이 강복 이후에 열심히 또 일본이 또 적극적으로 전파를 했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유엔에 이제 가입국가 되기 위해서 세계 지도 현황을 보니까 그때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그때부터 열심히 전 세계에 동해를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동해 표기 또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한 이름인데 불구하고도 세계에 홍보하지 않고 있죠. 특히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주 교과서인데요. 나라 바다 이름을 집어넣은 시험 정답이 11번 일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또 왜 세계인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배울까요? 바로 저는 그런 내용을 바로 우리나라를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바로 실패와 노예 역사라고 기록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서커스단 코끼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면은요, 코끼리는 원래 성인 남자 10사람을 걷기 들 수 힘이 있는데요. 코끼리 조련사가 서커스단에 가면은 코끼리 어렸을 때 바로 다리에 밧줄을 묶어 말뚝에 묶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아주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발에 밧줄을 묶여 발뚝에 걸어놓은 걸 보면서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쓰여보지만 밧줄을 끌 수 없잖아요. 결국 쓰러지게 되죠. 어린 코끼리는 자기 어린 시절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밧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좌절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코끼리가 컸어요. 지금은 조련사뿐만 아니라 10명의 성인 남자도 거뜬히 들 수 있는데, 발뚝을 끊을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의 그 실패 기억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련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린이 되었어도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습관적으로 포기하게 돼요. 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다, 문화가 없다, 야만국가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배하는 식으로 식민지를 합력해서 잘못된 역사 내용을 전 세계에 홍보했고, 또 한국인들은 전파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홍보가 됐습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 때 한 번의 역사가 그 이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잘못되게 홍보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더 큰 내용은 해외 교과서에 바로 우리의 자료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영어로 된 출판된 자료가 널리 홍보가 되어서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일본은 일본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배 합리화 내용을 전파했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역사가 해외 교과서에 소개가 안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외침과 침략 역사만 홍보가 돼요. 그래야 식민지배 합리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였다, 동해 일본이었다 홍보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21세기 우리 방크 활동과 한국세계 알림 활동이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운동과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심장에 이렇게 독도를 넣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를 다케시를 홍보하듯이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치는 거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역사 문화까지도 책임지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심장의 심전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때 독도를 지나간다고 저는 한번 꿈꿔봤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 심장 독도. 한국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지배왔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역사 영토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오늘 우리도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국제기구 유엔에서는 동해 일본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지금 활동했다 그러면 아마 유엔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 독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라 그러면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유한순 열사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각 나라에 잘못된 걸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중국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 만리장성 위치가 위치가 원래는 중국이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때는 북경 근처였는데, 이게 수십 년 지나면서 평양까지, 고구려가 있는 곳까지 넓혀나갔고, 지금 북한의 영토까지도 만리장성이 넘어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창선께서는 이걸 보는 순간에 바로 올바르게 알겠죠?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싸웠던 우리 그 의병들처럼 지금 21세기 우리 또한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유명한 하전 옥스퍼드 콜린스라는 곳에 이렇게 한복을 우리가 먼저 최초로 등재하는 활동을 펼쳤고,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도 이렇게 한류 열풍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가 잘못된 걸 퍼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바른 걸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이렇게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브리테니커의 우리 찰나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 유명한 여사 사이트에 우리나라 찰나나 문화유산인 직지를 등재시켰고요. 그리고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의 직지를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고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있고요. 또 미국 방크 활동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에 경영대학교에 한국사 왜곡이 방크 회원들 활동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재는 전 세계를 보는 교재인데 여기에 일본어가 되어 있던 부분을 동해로 추가시켰고요. 그리고 독도가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퍼왔던 일제강점기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평범한 그 청년 활동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재까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우길기가 해외 유명한 사이트에 삭제가 되었고 우리한테 사과서는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방크현 활동으로 이렇게 강원일보 신문사 1면에 이렇게 방크현 활동이 해외 사이트에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회원이 해외 영국 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 반대 표기로 고치는 활동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회원이 이렇게 울릉도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고요. 일본어가 된 부분을 동해로 이렇게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송희 선수 이름이 키테이 손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 부분도 1년 동안 편집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함께 했습니다. 1억 7천만 한류 팬들한테 건의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함께 편집을 해라고 건의했고 이 프랑스 회원이 프랑스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본이라는 표기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이들이 쓴 표현 볼까요?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단순하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불합리하게 뺏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한국은 식민지 당했을 때 한국인들 말과 글을 못 쓰게 당했고 일본어만을 쓰게 했던 그 아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동해를 냈는데 한국인들한테 일본어를 동해로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선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프랑스 청년이 해서 결국 프랑스 백화점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벨기 청년이 방크와 함께 일하면서 유럽에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만 강조되어 있지 한국의 저항운동을 모르고 있으니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을 통해서 방크는 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한국의 저항의 상징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일 수 있는 독립선언서를 13개론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폴란드 청년이 방크와 함께 일본의 역사고국에 대해서 동참한 활동했고요. 이렇게 해외 청년들이 방크와 함께 전 세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은 대부분 독일, 프랑스, 영국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기술을 창조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다고. 이러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외국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한국 역사가 유구한 역사라고 찰나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전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각 나라 언어로 러시아 언어로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청년인데요. 우리 방크에서 전 일하고 있었던 인턴이었는데 1년 동안 방크에 와서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청년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초중고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한국을 배운 적이 없었고 배운 기간도 딱 20분 했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12년 동안에 20분. 그래서 이 청년은 직접 방크에 와서 일하면서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바로 21세기 헐버트처럼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청년들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크에 일하면서 바로 인도네시아어로 한국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독립운동가 모르니까 독립운동가를 세대로 홍보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세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받아봤죠?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도 무려 100가지를 만들어서 150만 부를 전 세계 초중고교에 배포했습니다. 해외 교과서 한국을 안 배우니까 직접 해외 교과서 대체할 수 있도록 각 나라 학교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는 지도를 만들어서 150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을 만들고 행진하고 있죠. 그 결과 해외 유명한 수천만가 발하는 교과서에서 방크현 덕분으로 잘못된 내용을 고쳤다고 일본의 대신 동해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판사에서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크 회원들이 각 나라 교과서의 세계 지도에 일본어를 동해로 바꾸고 있고 그들의 활동이 더 맞는 것 같다고. 그 세계 주요 교과서가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인더랜드 결국 한국인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고. 이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의병들의 활동을 보면서 감동했던 맥킨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해외 외국인들 가슴속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나라 사랑하는 활동에 대해서 클리어 위너라고 최후의 승자라고 이런 표현을 남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해외 교과서를 통해서 해외 정부 사이트에 한국 잘못된 내용이 한국,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 내용이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더 파이스트, 대대 이제 롱 앤 리치 히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정복과 식민지 역사로만 잘못되어 있던 내용을 이렇게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내용으로 방크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1억 7천만 한류팬 시대에 한국이 전파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해외 지배, 정복당한 역사 이런 부분에서 뷰티풀, 롱, 리치, 유구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외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바꾸고 싶겠죠. 넣고 싶겠죠. 그 내용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100년 전 의병처럼, 헤이트사처럼, 호말버트처럼, 김규신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전 세계의 행동으로 우리 역사를 알려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은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고, 그 길에는 의병과 김교신님과 헤이그 특사와 호말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100년 후에 이제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메타버스의 사진도 분명히 해외에서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활동을 기다리며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미션 완수해서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4기 임명장을 받기 바랍니다. 그냥 조지지 않습니다. 의병들처럼 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야지만 이 디지털 메타버스 4기 임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도전을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